특히 출산 때문에 튼살이 생기면 워낙 배가 많이 부풀잖아요. 일반적으로 살찌거나 성장하는 것과 다르게 이 복부 자체가 특히 아래쪽이 약간 종이장처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엄청 넓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그런 케이스로 오셔서 이렇게 종이장처럼 얇아질 정도면 아무리 미라젯으로 해도 조금 치료가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미라젯 받으시고 나서 중간에도 경과가 되게 좋으셨습니다. 최근에 오셨을 때도 보니까 거의 안 보이시더라고요. 한 몇 년이 지나도 잘 유지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네, 안녕하세요. 피부와 리프팅의 진심인 닥터 짱입니다. 오늘은 제가 찐 원장님이 없이 혼자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날씨 점점 조금씩 이제 풀리는 거 느끼시죠? 저도 이제 조금 느끼는데, 이제 날씨가 이렇게 풀리면 가장 많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수영복을 입을 때나 이럴 때 이제 좀 많이 고민되는 튼살 문의가 점점 많이 느는데요. 그래서 튼살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특히 튼살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거 치료 잘 안 되는데, 해봐야 의미가 없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튼살은 흉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흉터와 거의 비슷한. 실제로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트어지면서 보통 이제 살이 찐다거나 갑자기 키가 큰다거나 임신을 한다거나 그러면 피부가 점점 트어지잖아요. 그래서 콜라겐 엘라스틴이 엄청 많이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보통 비유를 드릴 때 약간 좀 사막화되어 있는 피부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긴 하죠. 저희 병원은 지금 옆에 보시는 미라젯이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튼살을 치료하고 있어요. 특히 흰 튼살에는 거의 이 장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튼살을 치료하는 열성재생법, 즉 프락셀이라던가 이런 치료법과 다르게 그 반대 개념에서 비열성재생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열성재생이란 프락셀처럼 열을 이용해서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약물을 이용해서 피부에 주입해서 피부의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열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비열성재생인 거죠. 이런 재생법도 당연히 효과가 되게 좋은데, 이 재생법도 일반적으로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비열성 재생을 보통 손주사로 많이 하거든요. 손주사의 한계가 내가 원하는 깊이에 정확하게 투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한계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손으로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튼살이 워낙 피부가 좀 얇아져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피부에서 손주사로 주입할 때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 미라젯은 기계를 이용해서 약물을 정확한 깊이에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열성 재생에 의한 피부 부작용, 이런 것들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일반적인 비열성 재생 때 나타날 수 있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미라젯만의 또 특징이, 미라젯이 보통 일반적으로 약이 쫙 나가면서 투여되는 제트 효과가 있거든요. 그 제트 효과가 피부에 살짝 아주 미세한 구멍을 좀 뚫어줍니다. 피부가 아주 미세한 구멍이 조금 뚫리면 재생을 되게 많이 유도하거든요. 즉 물리적인 재생도 같이 되는 거죠.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재생뿐만 아니라 물리적 파워를 이용한 시너지를 통해서 잘 재생이 안 되는 튼살도 강력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튼살을 할 때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벌써 조금 살짝 빨개진 거 보실 수 있죠? 튼살 치료하는 방법과는 살짝 다르게 하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약간 빨갛게 되긴 합니다. 시술하시고 나서 한 며칠간은 조금 붉다라고 표현드리는데요. 지금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이 크잖아요. 소리만 들으면 시끄럽고 많이 아픈 것 같잖아요. 미라젯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시면 무통이라는 단어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튼살 시술할 때는 조금 세게 들어가야 돼서 아예 안 아프진 않습니다. 마취를 충분하게 하고 하면 절대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에요. 마취 전혀 안 했었거든요. 약간 닦고 그냥 했었던 건데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말로만 하시면 또 안 믿으실 테니까 전후 사진 한 4케이스 정도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치료했는지, 또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30대 중반 여성분이시고요. 이 살이 찌면서 등에 튼살이 많이 발생하셔가지고 수영복 입을 때 너무 힘들다고 치료를 받고 싶어서 오셨었는데, 지금 사진만 딱 보셔도 이 미라젯으로 저희가 튼살 치료를 3회 정도 했었거든요. 등 부위, 좀 하얗게 보이는 이 등 부위에 튼살 선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미라젯으로 3회 정도 치료하고 나서 되게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색깔만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니라 매끄러운 것도 많이 회복됐고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높으셨고, 이분이 지금 시술 후 사진 보시면 2024년에 오신 걸로 되어 있으신데 이후에 몇 번 더 오셨었거든요. 실제로 수영복 입었다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 살이 찌면
제일 많이 고민되시는 분, 엉덩이랑 허벅지. 요분은 이제 3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 미라젯으로 한 3회 정도 튼살 치료를 받으셨어요. 지금 전 사진에서 보시면 하얀색으로 범위가 표시되어 있는데 요 부분 위주로 받으셨습니다. 뒤쪽 엉덩이도 분명히 있긴 했는데 특히 이제 허벅지 쪽이 많이 좀 고민되신다고 치료를 원하셨었고 저희가 미라젯으로 3회 정도,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치료를 했는데 엉덩이 쪽의 튼살은 크게 변화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 허벅지 쪽에 치료했던 부분 튼살은 굉장히 많이 변화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진상에선 잘 보이지 않는데 울퉁불퉁한 게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시면 요 세 번째 케이스가 사실 요즘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가슴 수술 후에 튼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가슴 수술 하실 때 용량을 좀 많이 넣으시면 피부 자체가 이제 트어지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튼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안쪽 부분이 트어지는 경우가 꽤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과 차이점이 튼살이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오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서도 전 사진에서도 이 붉은색이 되게 많이 보이시잖아요. 참고로 붉은 튼살과 흰 튼살은 완전히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붉은 튼살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붉은 튼살만 보통 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흰 튼살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셨을 때는 붉은 튼살이 있다 하더라도 흰 튼살과 겹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붉은색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미 좀 파여 있는 것이 있던 상태셨어요. 그래서 붉은 튼살을 먼저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패인 것을 다음에 치료하는 편입니다. 후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이 좋아진 걸 보실 수 있고 본인도 만족도가 진짜 많이 높으셨었습니다. 이후에 몇 번 더 치료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아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분이 조금 특이 케이스였었던 게 일단은 출산 후에 복부 튼살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이셨는데 초반에 몇 개월은 되게 좀 자주 내원하셨었거든요. 총 5회 치료했었는데 초반 3번은 한 달 간격으로 오셨다가 2회는 한 6개월 간격으로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내원하셨습니다. 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지 고민하셨는데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엄청 잘 유지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도 사실 치료를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해야 될지 상담 받아보고 싶다고 이제 사진을 찍으셨는데 되게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본인도 되게 기분 좋아하셨고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미라젯으로 이제 아래쪽만 치료하셨는데 사진상에서는 조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아래쪽이 되게 많이 심각하게 잘거림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출산 때문에 튼살이 생기면 이 워낙 배가 많이 부풀잖아요. 일반적으로 살찌거나 성장하는 것과 다르게 이 복부 자체가 특히 아래쪽이 약간 종이장처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엄청 넓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그런 케이스로 오셔서 이렇게 종이장처럼 얇아질 정도면 아무리 미라젯으로 해도 조금 치료가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미라젯 받으시고 나서 중간에도 경과가 되게 좋으셨습니다. 최근에 오셨을 때도 보니까 거의 안 보이시더라고요. 한 몇 년이 지나도 잘 유지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기본적으로 콜라겐이 재생되고 나서 특별하게 다시 트어질 만한 원인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치료되고 나면 특별하게 살이 찐다거나 너무 갑자기 뭔가 다른 원인에 노출되지 않는 이상 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니까 치료 받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약간 좀 증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미라젯으로 튼살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이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튼살 치료 안 된다고 들었는데 라고 하시던 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혹시 이번 여름에 조금 가벼운 옷 입고 싶은데 내가 튼살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셨던 분이 있다면 맞춤형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렇지만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